황혼의 해방. 나는 올해 내 삶을 다시 살기로 했다. 누군가는 황혼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간다. 오늘 아침 스포츠카의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켰다.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거울로 비친 내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55세의 나이에 빨간 스포츠카라니. 사람들은 무엇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는 정말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왔다. 아내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 며느리로서의 나,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직장에 보낸 뒤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집안일과 시어머니 수발, 아이들 숙제 봐주기와 남편 뒷바라지로 하루가 끝났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어느새 내 20대와 30대, 40대가 모두 흘러가 버렸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이 항상 더 많았다. 대학 시절 꿈꿨던 피아노 연주, 혼자서 떠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 모든 것이 나중에로 미뤄졌고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웃고 싶을 때보다 참아야 할 때가 더 많았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길 때도, 시어머니가 얘 요리를 트집 잡을 때도, 아이들이 반항할 때도 나는 항상 참았다. 화를 내는 것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과의 긴 결혼 생활은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만 남아 있었다. 처음 몇 년간은 그래도 서로를 향한 애정이 있었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함께 집을 마련했을 때의 설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없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 아이들 성적표 받아왔는데 봐줄래? 나중에.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만 오고 갔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 집안은 천안함보다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나를 아내가 아니라 가정을 꾸려가는 동업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나 역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가는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사이의 로맨스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서로를 향한 설렘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우울해졌다. 거울을 보면 언제부턴가 내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웃을 일도 별로 없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전부일까?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꿈은 언제까지 미뤄야 하는 걸까? 전환점은 작년 가을이었다. 둘째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났고 집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던 일상이 갑자기 한가해지자 남편과 나만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아이들 이야기가 없으니 정말 나눌 대화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일이 기대되는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살고 싶은가? 대답은 모두 아니오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내 나이 54,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아직 30년 가까이 더 살 수 있다.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리고 결국 나는 결심했다. 남은 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나는 혼자 상담사를 찾아가 내 마음을 정리했다. 상담사는 내게 물었다.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단지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혼을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놀랐다가 이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 역시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그가 한 말이다. 그는 나를 붙잡지도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서글펐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알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첫째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하며 충격받아 했고, 둘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아이들은 내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친구들은 내게 물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고,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걱정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재산 분할, 양육비 문제 등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3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나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이혼은 내게 실패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아침을 맞이했고, 처음으로 나만의 하루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벽지를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다. 싱크대에는 내가 쓰는 컵 하나, 접시 하나만 있으면 됐다. 아무도 어지럽히지 않는 깔끔한 공간에서 나는 비로소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피아노 레슨이었다. 대학 시절 배웠던 것이 다행히 조금 남아 있어서 금세 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조금씩 연습하니 옛 실력이 돌아왔다.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이란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서투르기 그지없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재미를 느꼈다. 특히 풍경화를 그릴 때 마음이 평온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혼자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니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에서 나는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올레길을 걸으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 후로 나는 매달 한 번씩은 여행을 떠났다. 경주의 고궁, 강릉의 바다, 지리산의 단풍, 설악산의 설경. 혼자 여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오히려 혼자여서 더 자유로웠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좋아하는 순간을 찾았다는 것이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에나, 그림을 그릴 때에나, 여행지에서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때에나, 이 모든 순간의 나는 사랑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샀다. 빨간색 컨버터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차 안에서 나는 다시 자유로워졌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도,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도,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은 혼자라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거라는 걸. 나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시간을 즐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인 것 같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됐다. 물론 가끔은 두려움도 든다. 나이 들어 혼자 아프면 어쩌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을 멈출 이유는 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고 있다. 황혼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스포츠카의 엑셀러레이터를 조금 더 깊이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고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왔다. 나는 크게 웃었다. 55세의 새내기 인생, 얼마나 멋진가. 앞으로 30년, 나는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이다.